초여름 나들이 명소로 월미공원이 인기가 많은데요. 월미공원엔 철쭉꽃이 활짝 피어서 기분 좋게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과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월미공원을 찾았는데요. 월미 전통정원으로 한국의 미를 느껴볼 수 있답니다. 살이 도톰하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살이 많겠는데. 월미 전통정원엔 5월 단오를 앞두고 습지온의 비단 잉어와 창포가 가득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월의정은 정자에서 정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뒤로 가족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길에 전남 담양의 소세원과 경남 함양군에 있는 국담원을 비롯해 창덕궁 후원에 조성된 부용지 연못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미산 굴뚝이나 제물포 마당 등은 인천만의 독특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월미 전통정원의 진수는 양진당인데요. 한옥의 정치가 물씬 풍겨나는 조선시대 유학자 겸암 유은영 선생이 거주했던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풍산 류씨 종갓집을 재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양진당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투어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전통놀이로 투어와 윷놀이 그리고 딱지치기 등으로 즐거웠습니다. 가끔씩 이곳에서 전통훈련 행사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전통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미 전통정원에서 올해 소식을 전합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하천 언덕으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수북히 쌓인 풀 속에서 삽으로 풀을 뒤집고 후미로 땅을 고르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낮은 포천인데요. 이팝나무 아래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 손과 마음이 함께하다 보니 땅이 드러나고 사이사이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검단농협 주부대학생 직원, 한국생활개선 인천서구연합회, 인천불로대곡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인데요. 더 쾌적한 낮은 포천 생태 환경 만들기 일환으로 꽃을 심는 겁니다. 예, 검단의 대표적인 낮은천은 지역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서 우리 검단 농협이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 협력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낮은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단 농협이 생활개선 연합회와 같이 협력하여 낮은천 생태 환경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미 사용은 처음이지만 꽃을 심는다는 마음에 힘들지 않습니다. 꽃의 향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올가을에는 꽃의 향기가 낮은 포천에 진동할 것입니다. 구절초, 쑥부쟁이, 철쭉 등 6,500주를 인천 서구청에서 지원받아 꽃을 심은 만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은 향기가 진동하겠네. 인천 서구 낮은 포천은 생태하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둘레길이 조성되는데요. 이팝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은 꽃은 이팝나무 꽃과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산책길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나무도 심고 물 관리도 잘하고
우리 저 대국동 주민들 진짜 운동하기 좋아. 불로대곡동 또 다른 장소. 공안지로 쓰레기가 쌓였던 곳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도심 속 나무 심기를 실시하면서 이팝나무, 개나리, 실편백, 박태기나무, 편백나무 등 2,3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인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자들과 나선 것입니다. 불로대곡동 또 다른 장소. 공안지로 쓰레기가 쌓였던 곳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인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자들과 나선 것입니다. 어렵게 심은 나무와 꽃들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리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제작단 김영욱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구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환경특별시 추진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인천이 그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그래서 수거부터 집합, 운반, 최종 처리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25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아니면 업사이클로 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좀 깊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 그 재료를 조금 지양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보자기 한 장으로만 만드는 가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자기 하나로 가방을 만들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하는데 제가 즉석에서 보여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집에 있는 보자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주위에 또 제가 전파를 해서 저를 따라서 들고 다니시는 분이 한두 분씩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참 제일 보람있고 또 학교 같은데 그 근처에 들고 가면은 다들 관심 있게 보시고 다들 물어보시고 또 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보람이에요. 손수건 크기는 상관없이 이렇게 손수건만 있으면 이렇게 내 모서리에 되게 간단하게 이거 약간 뻑뻑해서 이렇게 네 군데를 묶으면 여기 두 군데를 이렇게 또 다시 매듭을 네 이렇게 묶고 또 여기 두 개 있는 거 네, 이렇게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천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한 3개 정도에 불과했던 제로 웨이스트 샵이 17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은 아직 상당히 좀 멀어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다 보면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지구, 하나뿐인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개별 용기에 담아가는 우리와 지구 환경을 위한 삶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시민제작단 임경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무거워지셨죠? 불어난 몸무게와 떨어진 체력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격투기를 통해서 확진자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고등학교 2학년 김재우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70kg였던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집에 맨날 있으니 105kg까지 쪄갖고 킥복싱으로 다니면서 이제 75kg까지 다시 빼볼 예정입니다. 일단 체육관에서 배우는 운동들이 일단은 힘들지만 재밌고요. 또 이제 또 시합도 나가서 재밌게 경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2021년 킥복싱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배재진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킥복싱 같은 운동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열량 소모도 많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고 그리고 호신술, 그다음 자기 방어에도 좀 월등히 좀 좋은 편이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 장점입니다. 확 찌신 분들 저희 운동으로 확실하게 다이어트들 하세요. 저는 11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력 좀 키우고 다이어트도 하기 위해서 여기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한 10kg 정도 이상 뺐었고 좋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못 다니게 됐었거든요. 정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집에서 그래도 유지하려고 계속 식단 관리도 하고 집에서도 홈트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 완화가 되면서 여기 다시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운동은 해보진 않았는데 간단히 공원에서 걷는 거나 이런 거 정도는 해봤어요. 여기 처음에 나오려고 알아보고 했을 때는 좀 두렵긴 했어요. 킥복싱이라는 게 자체가 좀 너무 가격하고 처음 시도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샌드백 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추천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킥복싱 다이어트도 좋고 자신감 회복에도 좋습니다. 땀과 열기의 현장에서 시민 제작단 이준성입니다. 따스한 봄날 야외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해돋이 공원의 명물 고양이 치즈까미의 집 앞입니다. 한 시민이 해돋이 공원에 사는 고양이들 사진을 기록해 힐링하라며 두고 간 것인데요. 집사가 이 사진들을 모아 즉흥 고양이 사진 전시를 열었답니다. 해돋이 공원 주변에는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과 길고양이의 평화로운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소풍나무 같구만. 고양이들과 함께 가족 소풍 난 것 같은 모습이죠. 지인들이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치즈까미도 이들 곁에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치즈까미는 집사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오는데요.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쌓여 가능한 일입니다. 치즈까미는 이처럼 사람들과의 교감과 친화력으로 인해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까망 별이 형제를 만나러 가볼까요? 까망 별이는 형제의 고양이로 추정되는데요. 작년 어느 날 해돋이 공원에 별안간 나타나서 별이 찰리 채플린의 수염을 닮아 찰리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별이 형제는 인근 어딘가에 살면서 항상 같이 다닐 때가 많은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형제가 생각난 듯 멀리까지 가서 형제를 데리고 와 함께 나눠 먹는답니다. 의리의 별이 형제라고나 할까요? 고양이들이 본성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모습입니다. 별이와 찰리 형제를 위해서 어느 시민이 쉼터와 밥자리를 튼튼하게 지어주셨는데요. 저절로 사료가 나오는 그릇도 같이 마련해 줬답니다.
아픈 고양이 초롱이의 쉼터. 아픈 티를 전혀 안 내는 고양이를 위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고 스스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사료에 담아줍니다. 포근한 담요와 밥그릇, 사료 등 여러 시민들의 따스한 손길 속에 길고양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고양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위안이 돼주는 고양이들이 함께 있어 인간의 삶도 더욱 즐거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시민제작단 신명입니다.